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백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아지입니다. 이름은 아지라고 해요. 연주께서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지, 한생에서 언제 돌아오는지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아지인 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염려의 마음도 남겨주셨고요. 어디서 찾는 것이 좋을까라고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부탁할 게 있을까 궁금하다 하셨고요. 엄마의 꿈에서 아지를 볼 수는 없는 것일까라고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요청의 말. 네. 어, 언제 돌아오는지 정해지게 되면요. 무언가 전해받게 되면 전에는 드려요. 네, 전에는 드리는데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때가 돼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꼭 이 부분뿐 아니라 모든 교감 내용에 교감 내용에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교감을 나누면서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예,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견주만이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견주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견주도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단지 전해지는 것들을 전해 드리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상황이 돼야 어느 정도 맞았는지 또는 시간차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요. 너무 막 그렇게 이게 무슨 신의 무슨 한 수처럼 똑 떨어지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해 하실 만한 또 꿈에서 만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이 내용들 오늘 질문은요, 이미 몇십 번 또는 100번 이상 아마 어, 대답을 드린 내용들이에요. 네, 각기 다른 아이였지만 다른 엄마들이 다 물어보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천천히 다 보신다면 거의 같은 방향의 대답을 아이들이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방향은 그렇고 근데 이제 알려주는 것들이 약간씩 틀려지긴 하는데 오늘도 엄마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또는 아이를 기다리시는 엄마는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지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역시나 두 아이가 보이고 있어요. 네, 먼저 교감 때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하얀색이었어요. 빛과 어둠이랄까? 네, 한 아이는 검은색에 가깝고 한 아이는 흰색의 아이였어요. 보자마자 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냥 컬러감으로만 본다면 어울릴 것 같지 않으면서도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리고 있어요. 네, 아지가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합니다. 안녕 잘 있었니? 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굴에 웃음기가 잔뜩 있는 얼굴입니다. 지금 너의 그 환한 얼굴은 나 말고 엄마가 봐야 하는데 많이 미안하고 아쉽다라는 생각 들어요. 이 이야기 제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모습은 나보다는 엄마가 봐야 되는 모습인데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미안해요. 아쉽, 그, 그냥 말로만 전해주는 것이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엄마가 너에게 편지 보내는 걸 알고 있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새벽에 거의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90% 이상이 새벽에 해요. 새벽에 교감이 안 돼서 좀 늦춰지면 동이 틀 때까지 네, 거의 아침 뭐 8시, 9시까지 거의 날을 새는 편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생활이 바뀌었는데 항상 엄마가 새벽마다 1시에서 2시 사이면요. 알림이 딱 떠요. 그러면 장문의 편지를 아이에게 써요. 저는 이제 다 봐요. 모든 댓글을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은 모두 다 봐요.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댓글을 안 달아요. 꼭 달아야 될 부분만 달고요. 웬만해서는 댓글을 잘, 음, 안 단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네, 되도록이면은, 음, 댓글을 잘 안 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성격일까요? 그렇지만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새벽 그 시간 되면요. 아직 견주께서는 장문에 아이가 전에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기억에 떠오르는 것들을 교감 나눈 영상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그거를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짧은 댓글은 제가 보는데요. 여러 가지 댓글들 다 보는데 아이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으면요. 제가 다음 교감을 할 때 그 정보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막 이런 여러 사연, 이런저런 사연은 저에게 교감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서 잘 주의 깊게 안 봐요. 모든 댓글을 다 보면서도 사연이나 뭐 이런 댓글은 네, 그냥 아 이렇구나 라고 이만큼 띄어서 보고 막 이러거든요. 항상 새벽에 되면은 엄마가 글을 올리셔서 아 지금 또 아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댓글을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달고 싶지만 네,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엄마가 네, 새벽마다 편지 보내는 거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진동은 온전히 저에게 오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드니? 어떤 마음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전할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저기를 바라보세요. 라고 해요. 많은 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담을 수 있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요. 글쎄, 모르겠어. 저도 그래요. 무한에 무한만큼이지요. 바라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전할 수 없어요. 아이의 마음은 네.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고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바라보는 것처럼. 엄마가 남겨주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부탁할게. 라고 네. 저에게 남겨주신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지상으로 언제 돌아오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셔. 그것에 대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받은 영상 하나는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영상이요. 거대한 파도가 찢어지는, 퍼지는 네,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어서 전속력으로 육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굉장히 커다란 배였어요. 배의 귀향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 뒤로요. 굉장히 무서운 한파가 겨울이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말 그대로 배도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그 매서운 추위가 네, 같이 뒤에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계속 배는 전속력으로 향해서 육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봄에 아마 태어날 것 같다라고 느끼고 있고요. 가장 추운 겨울을 뒤로 한 봄에 봄 사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봄 정도일 것 같다라고 초봄? 네,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시기일 거예요. 아지인지 태어난다면 아지인지 엄마가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모습으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생선을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생선을 구별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낙지는요? 저마다 다른 성격에 각기 다른,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생선이고 낙지일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찾기 어려워요. 다른 육체에 담기 때문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육체로 오기 때문에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 합니다. 찾을 수 없다 합니다. 네. 확인하는 것은 엄마의 마음이 알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나를 만났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한다면 내가 아닐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지가 맞아, 틀림없어. 모습이 어딘가 비슷해. 눈빛이 무언가 닮은 것 같아. 또는 왠지 이 아이일 것 같아 라고 무언가 이유를 찾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닐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느끼게 돼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만나는 그 순간이 되면 저의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떻게 만나 어떻게 아지인지 알 수 있는 건요, 마음이 알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네, 무언가 아이를 만났어요.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얘는 어딘가 닮은 것 같아. 완전히 네, 뭔가 느낌이 좋아. 이런 무언가 이유를 덧붙이려고 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없다 합니다. 그냥 네,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 무언가 내가 이유를 덧붙여서 찾으려고 할 필요조차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만났다면 이해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만나게 되는 순간이 된다면 그 말을 이해하게 되실 거라 합니다. 이어서 어디서 찾는 게 좋을까? 라고도 남겨주셨거든요. 먼 곳을 찾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다가가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엄마의 발길이 엄마의 손길에 닿는 곳에서 찾으시면 돼요. 편안함에 둘러보세요. 안내를 받아 발길을 움직이게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요. 왠지 그 길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라고 할까요? 네, 오늘은 왠지 이쪽 길로 가보고 싶은데 왠지 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떤 안내를 받게 되는 듯한 네, 그런 움직임으로 네, 안내를 받게 되실 거라 합니다. 편안함에 되시면 엄마의 꿈에서 아지를 볼 수는 없을까?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엄마는 많이 편안하셔야 해요. 조급함과 긴장은 제가 다가갈 수 있는 것과 조건이 멀어요 라고 합니다. 포기하세요. 그러면 볼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원하지 마세요. 원하는 것은 저희 진동과는 더 멀게 해요. 있어요.
할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다면 포기하세요.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아, 아이들의 이게 기본적인 걸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이들의 진동수는요, 우리보다 높아요. 네. 고진동체에 있는 상태라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사물이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지만요. 진동에 굉장히 낮은 저진동체거든요. 애초에 섞이거나 방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고민하면 잠을 못 들잖아요. 애초에 고민하면 잠이 들 수가 없어요. 편안해져야 잠을 들 수 있거든요. 편안함에 머물러야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또는 편안해지기 위해선 우리는 명상을 하든가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또 막 원하지도 마세요. 원한다는 건 긴장하게 되거든요. 편안한 거는 완전히 거리가 먼 상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기해버리면요. 오히려 그런 게 저의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기 때문에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뭔가 원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즐거움에 머무시고요. 기분이 좋은 상태, 편안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시면 더 좋고요. 엄마에게 부탁할 게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엄마에게 부탁할 것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계속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병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나는 엄마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병은 외부보다 스스로 만든 병이 더 커요. 외부로부터의 병은 스스로 치유하기 쉽지만 스스로 만든 병은 치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엄마는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슬픔이 다가와요. 우울해지죠. 그러니 찾으세요. 기쁨을. 시간을 내어서 찾으셔야 합니다. 저를 찾듯이 기쁨 안에, 즐거움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찾으셔야 돼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언가 가만히 있거나 또는 아지의 생각으로 기쁘신가요? 아니면 즐거움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우울하거나 미안함이 더 많이 생기나요? 네. 그것보다는요. 찾듯이 아지를 찾듯이 계속해서 기쁨을 일부러 찾아야 돼요. 네. 일부러 기쁨 안에 머물도록 계속해서 찾으셔야 된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아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그리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한테는 아지가 최고였다고 하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빨리 돌아와 달라고 전해주셨어. 라고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마음은 나는 엄마가 전부였어요. 라고 합니다. 항상 옆에 있을 거예요. 엄마가 느끼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지상은 엄마에게 중요한 배움이 계속 남아있는 곳이에요. 라고 합니다. 저를 위한 고통에 힘겨워하지 않았으면 해요. 남아있는 가족에게 더 많이 사랑하세요. 라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내고 후회와 슬픔과 아쉬움이 많잖아요. 저의 부재로 엄마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잘 기억하세요. 현재 함께하고 있는 아빠와 가족 모두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저의 죽음으로 엄마에게 보낸 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요, 금방 들으신 것처럼 아지를 보내고 나니까 후회되고 많은 것들이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아빠와 또 다른 아이의 건강을 또는 환경을 또는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 사랑해 주라 합니다. 그것이 아지가 남긴 엄마에게 보낸 나의 죽음으로 엄마가 알아챌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였다고 하고 있어요. 아지가 죽은 건 그냥 단순히 병을 얻어서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지금 엄마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을 또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메시지를 기억하셔서 현재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해주세요. 이게 아지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